안녕하세요. 평소 이곳 사연을 즐겨 들었는데 저한테 큰 고민거리가 생겨 이곳에 조언을 좀 구하고자 큰맘 먹고 글을 씁니다. 요새 남편이 회사에서 좀 압박을 당하는지 계속 저희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식당을 하세요. 오래 털을 잡고 있기도 했고 맛도 괜찮고 해서 단골도 많고요. 식당을 좀 크게 해서 100평 정도 되고 24시간이라 수입도 좋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거 보고 남 밑에서 일 안 하고 사람 부려가며 쉬고 싶을 때 쉬며 장사해보고 싶다고 장사를 이어받아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장사하기 싫어요. 남편은 장사의 장점만 보고 이어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장사 정말 힘들거든요. 저 대학생 때 방학하면 집에 너무 가기 싫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부모님께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면 당연히 저도 돕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홀서빙이며 주방일이며 하나같이 쉬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손님은 그렇다 쳐도 직원 다루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걸핏하면 무단결근에 아무 말 없이 관두고 특히 부모님 가게는 24시간이라 야간 직원이 잠적하면 새 직원 구해질 때까지 부모님께서 쪽잠 주무시며 일하시고 저 취준생일 때도 직원 잠적하면 불려가서 일했어요. 직원을 더 쓰시라 해도 주인 없는 가게는 망한다가 부모님 신념이셔서 어차피 본인들이 계셔야 할 거 타산 안 맞춰가며 직원 쓸 필요 없다 하시고 저도 부모님 힘든 거 보면 마음 안 좋지만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저리 완강하시니 그러려니 생각하고 나는 절대 장사 안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전쯤부터 부모님께서 가게 사모랑 건물 땅을 같이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고대는 이제 그만하고 로망이었던 전국 캠핑카 여행을 이루시기 위해 캠핑카를 주문해서 이번 달에 제작 들어갔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고집을 피우네요. 여행 다니시라 해라. 본인이 가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용돈도 400씩 드리겠다는데 용돈이란 말에서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이어받으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데 완벽히 하려면 1, 2년은 걸릴 거고 게다가 부모님 성격상 절대로 남편한테만 맡겨두지 못하시고 가게 나오실 것 같아요. 전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그이가 힘든 걸 보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여생을 즐기며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모든 걸 차분히 얘기해도 남편은 내일 부모님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설득하면 맘 약하신 부모님은 그래 한번 해보자 할 것 같고요. 제가 뭐라 해야 남편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추가. 제가 남편 상황을 잘 설명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추가할게요. 남편이 접대의식을 가는 걸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미안해하고 그래서 거부감을 표현했더니 사내에서 은근히 따돌리고 상사도 압박을 주는 것 같았어요. 이직을 권해봤지만 이직해도 달라질 건 없을 거라며 장사를 이어받고 싶다 한 거고요. 제가 남편 말에 완강히 거부를 못하는 게 왠지 접대에 가도 상관없다고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느낌이라서 거부는 못하고 설득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 밑에서 일 안 하고 사람 부려가며 이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쉬고 싶을 때 쉬며 이 부분도요. 남편 말은 일은 안 하고 쉬고 싶다는 게 아니고 남의 밑에서 억지로 접대까지 안 하고 싶다는 부분이고요. 쉬고 싶을 때 쉬면은 부모님께서 장사하시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3박 4일 이런 식으로 해외든 어디든 여행을 다녀오세요. 그런데 남편은 직업 특성상 연차 쓰기도 어렵고 쉬라 하면 쉴 수 있는 거지 효율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남편이 너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일단 오늘 남편 퇴근하면 댓글들을 토대로 차분히 다시 얘기해볼 생각입니다. 남편이 접대하는 게 싫어 울가매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 제가 큰 소리로 못 내고 있네요. 한편으로는 접대 같은 걸 어지럽게 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끙끙대고 있어야 하는가 억울하네요. 회사에 남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속이 갑갑합니다. 후기. 많은 분이 관심 더 주시고 쓴소리 많이 해주셔서 어제 남편 퇴근하고 얘기 깊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 글은 처음 써보는 거라 내용이 좀 미흡한 면이 많았습니다. 장사는 부모님께서 대학생 때부터 회사 다니기 전까지 저에게 이어가라고 권유하셨어요.
저는 너무 싫어서 얼른 취업했고요. 아이 가지고 휴직하던 중 부모님께서 건물을 사들이셔서 저에게 원룸 관리를 맡기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아예 퇴직한 상태예요. 집은 원룸 건물 주인 세대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돈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모님 가게 매출도 하루에 300 정도 되고요. 순수익 아니고 매출만으로 해요. 가서 도와주고 정산 정도만 해봐서 재료비, 인건비 등등 얼마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건물은 부모님 건물이라 임대비 없고요. 경제적으로는 여유롭다 보니 남편 보고 회사 때려치우고 싶으면 그만두고 원룸에 청소 이모 쓰지 말고 우리가 원룸 관리하자 했는데 남편은 너무 우리 집에 기대는 것 같다며 부모님 용돈 챙겨드릴 거랑 아기 분유값은 자신이 벌고 싶다고 계속 회사 다녔어요. 그러던 와중 위의 일들이 일어났네요. 남편은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이나 저희 친정에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정말 저를 떠받들듯이 해요. 그래서 남편은 더욱더 가게 이어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옛날에 이어받으라고 하셨다고 한 걸 생각해 아마 쉽게 말을 내던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론은 저는 가게 물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숫자 노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사하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이 이러게 되면 제가 어떻게 집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나가서 카운터라도 봐야죠.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3년 정도 가게에서 서빙부터 주방까지 다 해본 뒤에 이어받을 자신 있음 아버지께 말씀드려보겠다 했습니다. 남편 싫어하더군요. 여러분들 댓글처럼 밑바닥은 안 하고 사장부터 시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정신으로는 장사 절대 못한다고 생각 접으라 했습니다. 돈도 충분한데 왜 그래? 시댁에는 어르신들이 내 눈치 보시는 것만큼 내가 더 잘할게. 기죽지 마. 그리고 당신이 회사 계속 다니더라도 접대 회식에 동의하는 건 아니야. 접대 회식 나갈 거면 그만두고 원룸 관리나 같이 하자. 진짜 아니면 이혼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 다른 문제는 다 이해됩니다. 무능력해도 됩니다. 사람 좋고 착하고 저에게 잘해주고 아기랑도 정말 잘 놀아주거든요. 근데 다른 여자 끼고 술 마시고 터치하고 그런 꼴은 못 봐서 접대의식에 많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이혼이란 말도 꺼냈습니다. 일단 남편이 가게 이어받는 거는 없는 일이 됐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이어받아서 기펴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까 걱정도 됐었는데 여러분도 가게 넘기는 건 말도 안 된다 하시니 더 큰 힘을 받아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여겨지네요. 후기 2.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오늘 남편이 회사 출근하며 나가기 전에 얘기 좀 하자네요. 이혼하자입니다. 제가 너무 돈으로 속밥만 하고 노력하려는 자기 진심은 못 알아준다네요. 그리고 친정의 눈치만 보고 살며 저에게 조아리며 사는 시댁 식구들 더 못 보겠답니다. 저보고 남편 길을 살려줄 줄 모르는 여자래요. 남편 기죽지 말라고 물씬 양면했던 게 속박일 줄 몰랐습니다. 저 이 남자 능력 이런 거 안 보고 사람 선한 거, 저를 사랑하는 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이것만 보고 결혼 결정했습니다. 첫 만남도 가게에서 술병 깨고 난리치던 손님에 어찌할 줄 몰라 벌벌 떨고 있는데 남편이 좋게 보내는 거 보고 치료비 드린다며 연락처 받아내 제가 먼저 연락했었습니다. 솔직히 외모도 좋긴 좋았습니다. 제가 자랑할 만한 외모는 아니지만 남편은 자랑할 만한 외모거든요. 저는 남편이 진정으로 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의 모든 행동을 속박으로 느낀다니. 저 정말 시댁에 잘하고 살았습니다. 저 시집가면 주겠다고 사주신 주상복합 아파트도 신혼 때 잠깐 살다 원룸 받으면서 들어가면서 임대아파트 사는 시댁 상황 딱해 들어가 사시라 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제사상 제가 다 보고 시댁에 필요한 것들 다 제가 해드렸어요. 남편에게 좋은 여자가 되고 싶어 아버지가 해주신 차도 남편 끌고 다니라 하고 외모적으로 제가 많이 모자란 거 알아 수술도 하고 매일같이 가꿨어요. 출산 후 살 때문에 남자들 매력 떨어진다 그래서 저 정말 피나는 노력해서 출산 전보다 오히려 몸무게는 더 줄였어요. 처지는 살은 어쩔 수 없지만 전 정말로 노력 많이 했다 생각해요. 근데 이혼이라는 단어가 남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셔도 저 남자는 아직 날 사랑한다 이 생각으로 계속 제가 저 자신을 설득시켰어요. 근데 남편이 더는 절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울고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모든 게 차분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이혼해주려고요. 아빠 없이 살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댁에 연락도 드렸어요. 남편이 이혼 얘기 꺼냈다. 남편 말대로 해줄 거다. 시댁에서 저에게 잘해주셔서 참 감사했다. 하지만 집은 나와주셔야겠다. 3개월 정도 시간하고 집은 내놓을 거니 빨리 정리해달라 했습니다. 시부모님 쩔쩔매시며 남편 다리를 잘라서라도 아가 네 옆에 앉혀놓겠다 하십니다. 소름이 쫙 돋더군요. 아무리 궁하다지만 어찌 그런 말을 하는지. 집부리만한 월급으로 저는 쉽게 돈 벌지만 자신은 정말 힘들게 번 돈이라며 으스대던 그 꼴이 예전엔 안쓰러워 보였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가소롭기만 합니다. 남편이 저보고 돈으로 너무 휘두른다 했는데 진짜로 휘두르는 게 뭔지 보여주려고요. 제가 돈으로 휘둘렀던 모든 배려 철저하게 다시 뺏을 겁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없었다면 아직도 난 못났으니 남편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저 자신을 억압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 떨어지고 보니 남편도 세월에 얼굴이 많이 무너졌더군요. 잘생겼던 얼굴이 폭 사가있고 훤칠한 덩치는 이젠 살집으로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못난 외모 때문에 남편에게 다 맞추고 살았던 게 너무 후회됩니다. 이젠 애 하나만 보고 편하게 살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후기 3.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갔는데 가게는 여전히 바빴고 어머니께 해장국 하나 내와달라 부탁했어요. 먹으려는데 단골분들이 딸 왔느냐며 반겨주시더군요. 부모님께서 10년 넘게 20년이 다 되도록 조금씩 키워오며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런 좋은 것을 남편한테 넘길 뻔했다는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따끈한 국물 넘기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못난 딸 둬서 본인들 터전 넘기네 만에 얘기 나온 줄도 모르시고 여전히 손님들 맞이하며 땀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카운터 보시던 어머니 무슨 일이냐며 달려오시더라고요. 잠시 얘기 좀 하자고 부모님 모시고 창고로 갔습니다. 모든 내용 설명해드리니 아버지가 자신은 상관없다며 네가 힘들면 최서방에게 가게 줘도 된답니다. 본인들도 이 가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아깝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체력적으로 이제는 더는 안 되겠고 단골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보단 남편이 받는 게 더 나을 거로 하시네요. 가게가 상업 중이니 비싼 값에 넘길 수 있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비싼 값에 넘기더라도 넘기고 나면 자신들은 허무할 것이라 하시네요. 그리고 아빠 없이 그 손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거기서 조금 마음 흔들리기도 했어요. 부모님도 원하시니 넘겨주면 남편이 날 다시 사랑해주려나 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을 굳게 먹어도 10년 산정 무시 못하겠더군요. 근데 그동안의 조언들을 떠올리며 생각하니 다시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 제가 더는 남편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다고. 이제 가게 넘기고 편안하게 사시라. 딸이랑 손주랑 같이 여행이나 다니고 편안하게 살자 말씀드렸습니다. 악착같이 일해 가게 키워온 강한 부모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이 약하세요. 두 분 장사하시느라 부모 좀 모르고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크고 커서는 같이 장사하며 자랐다고 정말 미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하는 것도 본인들이 괜히 판다고 해서 남편이 화난 건 아닌가 점점 궁금하시네요. 집에 가겠다고 차문 닫고 들어가시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중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마음도 다 잡았어요. 집 도착하자마자 시댁에 다시 전화했어요. 죄송한데 한 달밖에 시간 못 들을 것 같다고 한 달 안에 집 빼달라 했어요. 저 아들이랑 같이 부모님과 함께 캠핑카 타고 여행할 겁니다. 캠핑카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 최대한 빨리 집 팔아 캠핑카 제작 들어가려고요. 시어머니 노발대발하시며 얼굴이라도 보면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며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성급하게 생각하느냐. 본인 아들이 생각이 짧고 욱해서 그런 거다. 조금만 참아라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이혼은 아들이 원치 않더라도 이제 제가 이혼을 원한다고 한 달이면 충분히 집 알아보고 나가실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끊었어요. 시댁이 남편한테 분명 연락했을 건데 저한테 아직 연락 안 오네요. 자존심 세우는 건지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 오냐오냐 해주던 제가 이렇게 나와 어이없어 하는 것인지
퇴근하면 무슨 속셈인지 알게 되겠지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 신청해놔서 곧 가봐야 하네요. 한숨 자고 싶은데.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하고 이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부모님 가게 남편 안 줘서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안 줘? 이혼하자고 하면 벌벌 기면서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혼 소리 한 거예요. 며칠만 있어보세요. 분명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잡소리 할 겁니다. 왜냐고요? 준이가 돈줄인데 그걸 놓칠 순 없죠. 팩트 그대로 말하면 준이는 형돈이에요. 준이에 대한 사랑도 배우자에 대한 마음도 없고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저리 나올 수가 없어요. 빌고 매달린다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아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